대선 후보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31.2%, 이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입니다. 반기문이 툭 떨어졌습니다. 16%, 이재명이 10.7%, 황교안이 7.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내용을 보면 황교안이 반기문 다음에 이재명 다음에 4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7.4% 전후로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시장은 이제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새누리당 후보는, 바른정당 후보는 새누리당은 없고요. 유승민 1.8, 손학규 1.6, 뭐 이렇게 별 의미 없고, 남경필은 아직도 0%입니다. RN서치 조사에서는 문재인이 34.8입니다. 많이 낮죠. 반 총장은 18%고요. 이재명은 9.3, 황교안 7, 안철수 6.3, 안희정 5.8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다른 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이 19.1, 반기문 19.8 그렇게 나오고요. 이재명이 10.1, 그리고 안철수 7.4, 안희정 4.7, 황교안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은 30% 전후인데 어쨌든 이 30% 벽을 돌파한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기문은 이제 16, 1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재명은 10% 안팎에 왔다 갔다 하고, 황교안은 한 5%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안철수, 안희정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설을 지나게 되면 황교안은 4위 후보로서 이제 이재명의 추격을 할 건데요. 황교안과 반기문은 서로 제로섬 관계다. 즉 반기문 지지율이 올라가면 황교안 지지율이 떨어지고,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가면 반기문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지금 합쳐봤자 나오는 지지율이 25%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남경필, 유승민까지 다 합쳐서, 여권 후보 다 합쳐도 3%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권 후보의 전체 합이 28%, 제가 지난번에 어떤 프로에서 TV에 나가서 야권 후보를 합치니까 58이고 여권 후보를 합치니까 28이다. 그럼 24가 없다. 그 24가 원래는 보수의 지지였을 거고, 야권 후보 합계 58에도 일부 보수 중도가 있을 건데, 그 24가 다 사라져 버려서 여권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반기문도 황교안도 썩 못마땅하고, 그렇다고 대안으로서 유승민이나 남경필을 생각하기도 싫고, 박근혜 탄핵에 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는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창원 사건 같은 게 일어나서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박안철 헌재 소장이 처음으로 탄핵의 시점을 3월 13일 전이라 했으니까, 이때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각되는 기존 일정대로 12월 달에 하게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말이라고 하면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설 지나면 이제 석 달만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될 건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KBS가 오래전부터 자막으로도 예고하고 했던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라는 생방송 대담에 불참했는데요. 그 불참 사유가 막 칼럼니스트, 수요 미식회 같은 데 나와서 이 패널로 말하는 황교익 씨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외곽 지지단체의 대표, 공동대표 중 한 명이기 때문에 KBS가 공정성 차원에서 2월달부터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프로에서 배제한다. 25일 어젯밤 10시에 출연키로 되어 있던
대선주자 특별대담에 펑크를 내버렸습니다. KBS는 문 후보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황교익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격려차 방문한 이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퍼대 전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지지하는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아닌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었다. 방송계 블랙리스트다. 그러면서 불참을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외에 각종 종편에 출연도 했고 과거에는 본방송에도 공중파에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 나간 이후에 방송 출연이 정지됐죠. 지금도 종편 중에 한 군데밖에 뭐 더 나갑니까? 자, 그러는데 수도 없는 방송 출연을 정치적 이유로 당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야당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좌우 보수 진보 양측에서 저는 방송 출연을 정지당했지만은 방송사 앞에서 데모도 해봤지만은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내가 방송을 할 때까지는 내 양심에 의거해서 소신껏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그렇게 이 TV에 출연하는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한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저도 황교익 씨 다시 봤습니다. 저하고 종식기도 하고요. 사람 털털하고 말도 구수하게 잘하고 또 정의로운 데도 과거 좀 있고 왜 그 음식점들 뭐 돈 주고 취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했고 해서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으면 불과 한 석 달인데 그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교익 씨가 감수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문재인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 근데 그건 황교익 씨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 좀 금방을 뜨는 거 아닙니까? 어제 KBS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KBS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검증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그렇다면 출연해서 검증을 받아야지 왜 불참을 하느냐. 황교익 같은 그런 문제는 KBS에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핑계로 KBS에 출연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출연 안 하고 토론이니 대담이니 뭐 또 질의응답이니 이런데 안 나가고 살살 피해 다니다가 그냥 이 대통령으로 올인 당선되는 것이 좋은데 괜히 이런데 나가서 사드 묻고 또 전시작전권 묻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묻고 삼성 관련 묻고 하면 답하기 곤란해지니까 슬슬슬슬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써주는 대로나 읽고 뭐 4차 산업과 미래과학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치 전문가답게 각계의 전문가들과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 아니냐. 박지원 대표 옳은 이야기 했습니다. 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표 자신의 뜻을 거르는 언론에게 벌써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을 자기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작 황교익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 선두를 독주하는 문 후보가 방송 출연 취소를 협박하다가 안 나가버리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무시고 언론 길들이기고 행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KBS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MBC에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답니다. 토론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적어도 공중파나
각종 주요 언론들이 부르는 토론회는 가서 알리는 것. 자기가 다녀서 사람을 만나봤자 얼마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대선 후보라면 오라는데 언론에 전부 다 가겠습니다. 대선 후보가요, 조금이라도 저기를 더 알려야 될 건데, 이제 나는 뭐 알리나 안 알리나 지지율 1위고 이대로 가면 대통령 될 건데, 괜히 가서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토론하다가 실수하고 내 미천 드러나고 내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보고 읽는 거는 비슷하네. 안 그러면 예정이 없는 거 물으니까 답변도 못하네. 무슨 아바타냐. 이렇게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자기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받을 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나가는 사람들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말고 토론회에 출연해서 검증을 받으라. 이것이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 후보요. 이 해당 프로그램에는 KBS 프로에는 손학규, 유승민, 이재명, 박원순, 반기문, 안철수 등이 차례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합니까? 그러면서 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완전 오픈한 이 완전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당 당원들이 대거 민주당 대선이 뭡니까? 이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문재인을 배제하는 투표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역선택을 할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친노의 핵심인 문성근은 중복자를 걸러낼 방안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당원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당원들이었지 않습니까? 호남분들 다 민주당 당원이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친놈이 있다고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서 당원이 되었습니다. 잘 아니까 여기 대거 들어와가 문재인이 아닌 뭐 이재명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다른 정당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가지고 확인해서 이런 사람은 투표를 못하게 걸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꼼꼼한데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보수단체가 대거 등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인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자학의 선택으로 들어와가 투표를 하라. 문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어버리면서 엿먹이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이 잘못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저거한테 유리한 방식을 해가 대거 사람 동원하면 우리가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제일 단결돼 있고 많으니까 그래 하자 했다가 이제서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당 당원이나 보수단체나 새누리당, 바른정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가 투표를 해서 문재인이 안 찍고 딴 사람을 찍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말고요. 그냥 당원 대의원으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하지. 뭘 또 꼼수를 써서 머리를 굴리다가 이제 더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표창원 그림을 놓고 한 방에 훅 간다고 비상이 걸린 민주당 해가지고 뭐 안에서 시끄러운 모양인데요. 당으로 항의 전화나 문자가 폭주하고 우상호가 표창원 비판하며 노무현 빨가벗긴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는 그냥 있었겠냐. 표창원도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답니다. 이 여자들도 웃기는 여자들이에요. 여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성에 대한 조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조롱과 희롱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이 무슨 중요합니까? 같은 당이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오만함이 계속된다면요, 제가 볼 때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겁니다. 워낙 보수 쪽에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혼자 독주하는데요. 조금만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 금방 제동이 걸릴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림 그려서 이렇게 걸고 그거 징계도 안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토론회 안 나가고 뭉개면서 나 검증 안 받겠다 하고 언론사 협박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면요, 확실히 대통령 안 되는 길이 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